네, 이것이 정치다.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와 돌직구를 날려줄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서상민 정치평론가, 강석진 정치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과 함께 OX도 들고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우리 정치권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이렇게 회동이 있었습니다. 회동이 끝난 다음에 청와대도 만족감을 표시했고 3당 원내 지도부도 한계도 있었지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교수님, 예. 분위기가 좋았다죠? 예, 뭐 분위기가 서로가 다 뭐 할 말은 다 했다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또 여기서 뭐 특별히 서로 이견이 있었거나 뭐 충돌이 있었거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런 예. 점에서 좋고 특히 저는요 예. 어디다 의미를 두고 싶냐면 정례화를 분기마다 네. 정례화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부총리하고 이쪽에 예. 정책위장들 간에 또 그 민생 점검 회의 그거 네. 하기로 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하다. 예, 강석진 평론가.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또는 뭐 원내 지도부 만났을 때 오늘 경우에는 6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어요. 네. 이런 경우도 별로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드물죠. 예. 예. 그래서 따로따로 브리핑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그리고 서로 말이 달라서 예. 사이가 벌어지고. 그런데 이제 일단 합의문을 갖다 정리해냈다는 것에서는 상당 부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저쪽 다 좀 신경도 쓰고 노력도 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면하고 형식면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형식면에서는 상당 부분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용면은 아직 아쉬움이 좀 그래요. 남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대통령 3당 원내 지도부 회동한다 그럴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여쭤봤거든요. 전문가들이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입만 열면 틀리는지 모르겠네. 요새 맞추는 건 별로 없잖아요. 총선 결과는. 내용적으로 보면 맞춘 셈도 되는 겁니다. 형식까지 포함해서 제가 질문 드렸죠. 자, 그래서 몇 점 주실 건지 이번에 점수 좀 매겨주세요. 각자. 오늘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몇 점 줄 건지. 이건 뭐 대통령 점수 따로 있고 무슨 여야 지도부 점수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낸 점수입니다. 함께 만들어낸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80점에서 91점까지 나왔습니다. 80점에서 91점. 자, 80점부터 보겠습니다. 예, 아까 지금 강평론가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분위기는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절박한 그런 현안이라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 전부 건너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예. 더 이상 많이는 못 줍니다. 80점. 89점. 저는 같은 취지인데 그나마 그래도 수는 못 됐다. 그래도 상당히 잘했지만 수까지는 못 주겠다라는 89점입니다. 아, 그래요. 90점.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90점이면 수입니까? 저 대학 학점으로 치면 A죠. A. 예.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뭐 A치고는 좀 박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형식만이라도 그렇게 국민 앞에 모양을 갖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좀 평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91점. 네, 제 점수가 원래 좀 짠데요. 좀 후하게 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일단 안심이 좀 된다. 안심이 된다. 여야 그다음에 청와대가 같이 모여가지고 국사를 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사실 오늘 회동을 보면 다 윈윈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얻을 게 좀 있었고 네. 여야 3당도 각각 좀 얻을 게 있었던 것 같죠. 6개 항의 합의가 잘 지켜지면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이 청와대와 여야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도 좀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6개 합의 중에 첫 번째 합의가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모든 언론에서 이거 협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과 국회 관계, 대통령과 정치권의 관계라고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또는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지 어떤 관계라고 좀 써주십시오. 이게 이 대통령과 정치권의 관계라고 하는 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치를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협치적 의미에서의 견제와 균형 아니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관계인가를 각각 쓰셨는데 중년 부부 관계, 밀당 관계, 반통 관계, 상호 이해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야, 중년 부부. 아니 뭐 좋은 의미에서는 예. 서로 참 잘 알죠. 뭐 각자 뭘 바라고 있는지도 알고 미운정, 있고 고운정?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있기도 하고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랜 인연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네요. 들어왔지만 예. 하지만 근데 중년 부부가 또 대면대면하기 시작하면 정말 남만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각방 쓰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내기가 참 어려운 이런 구 관계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예. 잘 관리해야 될 중년 부부 관계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반통 관계. 제가 보기에는 완전 소통은 좀 아직 어렵고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 그러나 정례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일단 반통은 된다. 상대방의 말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서로 들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반통이 어디예요? 지난 3년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제일 먼저 야당이 얘기해왔던 게 불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통이라도 된다. 네,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국민이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렇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 또 통화라고 상호 이해의 관계. 이게 뭐냐면 협치까지는 글쎄요, 뭐 모르겠지만은 예. 일단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이해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은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겁니다. 아, 뭐 그게 협치의 시작일 수 있겠죠. 예. 밀당 관계. 여야가 이제 그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임기 말에 접어들고 또 네. 총선 민심에 따라서 야당도 역시 국정에 좀 협조하라는 국민의 민심이기 때문에 네. 성과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는 상당히 밀고 당기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밀당 관계. 예. 뭐, 이 정치권 여야, 대통령, 청와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영원한 밀당 관계일 수도 있죠. 예, 앞으로가 중요한데 사실 6개 항 중에 가장 먼저 다가올 일이 몇 번째 항이냐 하면 5번째 항인 것 같습니다. 5번 항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모리안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 허용해달라는 두 야당의 건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5개 항이거든요. 5월 18일이 뭐 불과 며칠 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합의가 어떤 식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해석됐고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이 6개 항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원고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이 갈등 없는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방안을 좀 써주십시오. 이무리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야당에서는 5.18 기념곡으로 공식적으로 지정 허용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오늘 건의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예고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겠다라고 예고하고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대통령도 당연히 준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준비된 발언이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 이게 뭡니까? 이걸 제가 질문드립니다. 기념곡 지정 허용, 새로운 기념곡 제정, 기념곡 제정과 재창, 합창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재창과 합창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싸웠는데 의무적으로 다 같이 불러야 되느냐 아니면 공식적으로 연주는 하되 거기서 가만히 있고 인정해주고 부르기 싫으면 안 불러도 되느냐. 예. 의무적으로 부르는 게 재창입니까? 예, 다 같이 부르는 예, 거예요. 안 불러도 되는 게 합창입니까? 그러다 공식적으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연주하고. 예. 조금 다른데요. 아, 그래? 그 합창이라고 하면 합창단이나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합창을 하는 거고, 그리고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재창은 그 참석자들이 다 기본적으로 부르는 다 거예요. 같이 알겠습니다. 부르는 예, 겁니다. 이제 같은 의무는 설명이라고 아닙니다. 보는데 있다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있다고 있는 거죠. 기념곡으로 제정을 하고 재창하도록 네. 재창하도록 하자. 네. 모든 사람이 같이 부르도록 하자. 네, 네. 그러면은 갈등이 없다. 네.
그럼 보수가 그걸 반대해 왔는데 보수도 승복할까요? 근데 보수가 여태까지 폈던 논리 중에 예.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미 뭐 김일성이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기념식 때는 그 예가 없다 이러는데 다 모든 기념식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예. 그런데 합창 방식이 갈등 없는 방안인 것 같다. 아니 그거를 인정을 하되 이런 것은 저는 뭐 그거는 북한은 썼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보수 쪽에서 분들은 이게 어떤 뭐 반대하는 될 때마다 이게 거론이 되는 곡이다 보니까 그냥 싫으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싫으신데 부르라고까지 할 그래서 거 재창으로 가면은 반발이 예, 있을 수 또 있으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합창 정도로 가면 뭐 반발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예. 취지로 안을 내신 겁니다. 새로운 기념곡 제정은 뭐? 지금 합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창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분명히 반대하는 측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갈등을 없애자면 양측이 그래도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선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오히려 그쪽 저 광주 그 5.18 기념 그 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 중의를 모아서 네네. 새로운 그 기념곡을 하나 기념곡을 만드는 게 제정하는 식으로. 어떻겠느냐. 근데 저는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그건 당장 생각합니다. 5일 네. 후에 쓸. 이건 근데 아니네. 이번에 이것도요 합의도 5일 후를 겨냥해서 한 건 아니고 아마 아니 당장 5일. 여유를 좀 달라고 아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봐요. 기념곡 지정 허용. 저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없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선례가 없다 할지라도 특별한 의미에서 이것을 정부가 허용하고 그동안 또 써왔기 때문에 네. 반론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좀 허용해서 특별한 의미를 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보수 쪽의 반대가 있었는데 네. 그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설득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각 당의 사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갑자기 드린 것은 뭐 하나라도 이 여야 합의, 대통령과 정치권의 합의가 있으면 뭐 하나라도 좀 지켜지는 맛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 협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새누리당 사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비대위와 혁신이 투트랙 체제로 개편하면서 개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니까 혁신위에 정권을 부여하는 당헌 당규 개정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이게 어쩌다가 이 당헌 당규 개정이 이렇게 또 제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을 구인이 뭐 좀 얘기하고 다니는데 뭐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좀 손살에 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자성어로 써주십시오. 가장 먼저 자업자득 어쩔거나 느낌표까지 9자를 쓰셨네요. 아니 요거는 요게 달리 해석하면 요렇게 자업자득입니다. 예. 그다음에 오리무중, 우왕좌왕, 망양지탄. 예. 우왕좌왕도 사자성어입니까? 네 자는 맞습니다. 뭐 넉자를 네 자는 맞죠. 망양지탄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쓰이는데 한자가 다른데 이거는 이제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다 보니까 이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지 양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의 의미인 겁니다. 지금 정말 갈피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잃어버린 양 정말로 가출을 한 양인데 이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헤매다가는. 잃어버린 양 찾는 거는 예수님이 잘합니다. 그럼 혁신위원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거는 기독교계에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냥 실없는만 얘기 한마디 드린 겁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예. 길 잃은 양을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이게 뭐 너무 길이 많아서 헷갈린다. 오리무중. 네. 양은 있는데 양을 찾으려면 좀 밝은 데 찾아야 되는데 전부 지금 안개 속이고 지금 군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보이지 않고 지금 방향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뭐 양도 찾을 수 없는 처지다. 같은 해석이신데 네. 사실은 저는 아니 그 많은 평론가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절로 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혁신 또 혁신하는 정말 처음 시작하는 옛날 천막당사 이상의 어떤 쇄신과 각오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뭐 무슨 시안에 쫓겨서 지금 지도부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백하고도 명확한 길을 놔두고 지금 스스로 오리무중으로 가고 망향기탄의 처지에 빠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왕좌왕. 지금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하고 네. 당선됐을 때 이야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비대위냐 혁신이냐 관리형이냐 실무형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비판이 들어오면 확 바뀌어요. 실무형으로 관리형으로 갔다가 지금 비판이 나오니까 혁신위한테 무슨 권한을 다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말에 중심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쇄신 의지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말 들으면 이리로 갔다 저 말 들으면 절로 갔다.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지금 뭐 이 혁신위를 만들어야 되게 된 이 상황도 스스로 초래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람들 아무도 또 다 손살에 친다는 이것도 자업자득이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사실은 재창당하라. 이게 한마디로 하자면 재창당하라 이 용어였거든요. 네. 국민이 총선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무슨 대단한 그 혁신을 할 것 같이 하더니 슬쩍슬쩍 하다가 나중에 원내대표가 친박 그러니까 사실상의 친박계 정진석 의원은 원내대표로 뽑고 유기준 전 장관은 너무 표가 난다고 해서 뒤로 밀어놓고 정진석 원내대표로 뽑고 또 조금 더 무슨 대단한 혁신할 것 같이 비대위 구성할 것 같이 하다가 네. 원내대표 그냥 비대위원장 하고 그다음 또 이렇게 지금 떠드니까 혁신이 만들겠습니다. 근데 혁신이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것은 무조건 여과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당 지도부 밑에 있는 혁신이가 뭘 결정한들 그 위에는 당 지도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저 사람들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또 자업자득이다. 분수가 있지. 예, 내려주시고. 지금 이 교수 말씀하신 그 대목 때문에 아마 이런 또 안이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혁신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혁신위가 제출한 당헌당규 개정안의 경우에는 최고위나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혁신위 의결로 바로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바꾸겠다. 자, 이렇게 뭘 했습니다. 이게 그 지금 상황에 돌파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그걸 어떻게 돌파가 되냐 X를 들어주세요. 설명을 제가 안 들어도 되겠네요. 그래도 뭐 섭섭하니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서 박사. 이미 친박이라고 하는 대세가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아무리 당연 당규를 바꾸라도 현실 세력상 그게 불가능한 처지이다. 혁신이라 그러면 세력 중심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죠. 예. 혁신위원장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이거 만들어봤자 누가 따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권한을 준다고 해도 전국에서 그걸 인정해 줄까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제가 괜히 질문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양지열 변호사 말씀 중에 혁신위원장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뭐 제안이 오면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좀 사실 여지를 두었던 입장은 김황식 전 총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김황식 전 총리마저도 지금은 백지 상태여서 관심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상황 지켜보다가 아이고 뭐 나 그거 관심 없다 이렇게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게 거꾸로 가네요. 그럼 내부에서라도 좀 영입하자. 이게 내부 인사 영입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법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부 인사 영입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세훈,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 인사 영입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X를. 이것도 뻔한 대답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 하나만 하겠네요. 혁신위원장 누가 맡을 건가요? 그냥 내려주십시오.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론됐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내부 인사 중에는 김영호 전 의장, 뭐 정유아 현 국회의장, 아직 임기가 며칠 남았으니까 현입니다. 뭐 또 뭐 김문수, 오세훈 등등의 이름도 나왔고 외부 인사로는 뭐 임명진 경실련 대표도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됐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항시 총리가 제일 빈도수는 많이 거론이 됐다 그러는데 오늘 어쨌든 입장을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거론됐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거 오랜만에 오자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5글자로 이 사람들의 그 심정을 좀 한번 표현을 해주시죠. 예, 뭐 대체로 안 하는 걸로 다들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했다면 뭔가 당하고 각별한 인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제안하면 혁신위원장을 제안하면은 쉽게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었을 거고 또 맡으면 뭔가 혁신화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평가도 전제가 있었으니까 논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작 이 거론됐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들러리 사절, 본전을 잃을 것 같다. 내가 봉이가. 내가 봉이가. 예. 그 권한도 없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만 이름만 들먹들먹하고 또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언론에는 거론되는데 본인은 정작 연락을 못 받았다는 사람도 나타나는 걸로 봐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이 내가 아니었겠나. 봉이가. 본전 잃을 것. 그러니까 밑자야 본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최소한 밑자야 본전이라도 돼야 뭘 해볼 텐데 저건 딱 가보니까 이건 본전도 잃을 것 같다. 본전도 못 찾을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 누가 투자를 합니까? 아, 그래요. 반갑잖아요. 되게 뭐 저기 대우해서 부를 것 같지만은 생각 가본들 예? 지금 저 본전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꼭 이제 아마 의리상 가져야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김항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하면 가긴 갈 텐데 사실 속으로는 아주 거북하다 뭐 이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반갑지 않다 이런 뜻이군요. 아, 반갑지 않아요. 그래. 들러리 사절. 예, 혁신의 의지도 없는 당에 가가지고 혁신위를 맡아서 이름만 걸어놓는다는 것 자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러리적이 싫다. 당신들이 혁신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뭐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네요. 예. 자, 이 새누리당 얘기만 뭐 밤새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에서는 대권 주자가 없는 것은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또는 대권 주자, 강력한 대권 주자만 있으면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가 좀 적더라도 이 전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석의 국민의당이 안철수라는 대권 주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파워가 있는 거죠. 반면에 뭐 122석이지만 이 새누리당의 이 마땅한 대권 주자가 지금 안 보인다. 이 점 때문에 더욱이나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양상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소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22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차기 미래 권력 얘기가 나온다는 건 다소 이런 감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우택 의원이 당권이냐 대권이냐 이런 기자 질문에 나는 당권보다 대권에 관심이 있습니다. 충청권 대망론을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권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새한국 비전이라고 하는 싱크탱크를 발족하면서 대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뭐 진작부터 나왔습니다만 마침내 거의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며칠 있다 25일 날 한국에 잠깐 들어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새누리당에서 영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정말 임기도 올해 말이니까 점차 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 정의화 의장, 정우택 의원 이 사람들이 다 대선 출마할 건지 진짜로 아니면 이 사람은 출마할 것 같다. 이 사람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 같다. 한번 써주십시오. 출마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도전할 것 같은 사람 뭐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없으면 없다. 또는 뭐 둘이면 둘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이게 뭐 김종인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표만 있는 거 아니다. 대권 주자가 많을수록 좋다.
사실은 어느 당이나 복수의 대권 주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예방 주사도 놓고 경쟁력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어쨌든 대권 주자들을 만들어내야 될 처지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데 반기문, 정우택은 출마할 것이다. 반기문 출마할 것이다. 모두 다 정의학까지 포함해서 3명 다 출마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정의학 출마할 것이다. 정우택은 빠집니까 여기서? 네, 예, 설명 좀. 왜냐면 반기문 총장이 나오면 정우택 씨는 빠져야 되겠죠. 같은 충청권. 그런데 이제 정의와 예. 전 의장, 지금 의장이죠. 의장은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라도 일단 출마 의사를 밝힐 겁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정의와 의장은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꿈이 좀 있는 것 같이 늘 비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정치 조직을 만들겠다는 네. 것도 아마 그 밑바탕을 깔려는 것 그렇군요. 아닌가. 그래서 반기문 정의화가 유력하다. 출마가 유력하다. 예,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반기문. 저는 그 여당의 지금 진공 상태가 반기문 총장을 갖다 잠깐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기문 총장의 가장 큰 장점이 충청 대망론 아닙니까? 근데 정우택 전 지사 지금 현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보겠다 이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래서 반기문 밑에 괄호 열고 정우택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반기문이 안 할 경우에 내가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예. 그렇게 쓴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근데 접더라도 예. 그러니까 중간에 반기문 현재 상정이 나오시면 접더라도 어쨌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다음에 접으실 것 같다. 차차기까지는 노리실 것 같다. 뭔가 그런 면에서 충청권 대망론을 바탕으로 한 메이커로 가더라도 일단 출마가 돼야 뭐가 된다. 그러니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진공 상태가 빨아들인다고 했는데 그 얼결에 같이 한번 따라는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모두 다 3명 다.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대권 후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반기문 총장하고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대권이 아닐까 하고요. 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뭐 중진으로서 그다음에 충청권 대망론을 알겠습니다.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의화 의장을 지금 누구가 썼나요? 한 분, 두 분이 썼나요? 만약에 이 대선 출마가 되면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지금 대통령 후보 출마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의장을 지낸 후에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으로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뭐 그것도 좀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권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5.18을 앞두고 있어서 각별히 이 몸조심을 해라고 당부했고 또 단속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광주에서 술 마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게 이겨서 온 게 아니라 져서 왔다. 뭐 그렇죠? 반성과 성찰 이거를 주제로 키워드로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호남 민심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받아들일까요? 5자로 써주십시오. 지금 호남 민심은 이렇다.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라 뭐 국민의당도 다시 또 호남, 광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 지난번 총선 때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호남 민심 이 경제 이거는 총선 후에 어떤 면에서는 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밑이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민심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도 아프다. 두고 봅시다. 스토킹 그만. 두고 봐야지. 두고 봐야지가 두 분이군요. 예. 그 호남에서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지난 총선은 좀 잠정적 선택이었고 호남 내에서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사이에 의견이 좀 달랐었기 때문에 호남 민심도 지금 저렇게까지 하면 좀 두고 봐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흐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같은 의견인데 예. 뭐 저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정말 할지 두고 봐야지. 뭐 그런 게 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약간 나도 아프다.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오는데 석패를 참패를 시켰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제발 좀 깨달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호남 민심은. 그리고 지금 회초리 맞으러 와서 아픈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더 아프다는 말을 사실 하고 있겠죠. 아, 호남 민심이 예. 내가 더 아프다. 예. 스토킹 그만. 저는 아프다는 생각보다도 제발 좀 괴롭히지 좀 마라. 어허. 스토킹 좀 그만해달라. 마음 떠난 지 이미 오랜데 이제 와서 또 뭘 달라고 와서 또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을 얻고 싶으면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뭔가 실천으로 보여달라. 그래야 내가 마음을 다시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이 주제로 좀 토론을 했는데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말 호남 민심이 없이 야권의 적통을 주장하기도 어렵고 또 야권의 대표 선수로 대통령 후보를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어렵게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 호남의 전폭적 지지 없이 이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도 상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민심을 어떻게든 보듬어 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경남에서의 약진, 네. 대구에서의 기적과 같은 승리 이런 거 아닙니까? 질문드립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 민심을 서로 껴안기 위한 이 경쟁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영남의 야권 지지자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5글자로 좀 써주십시오. 호남도 한 표고 영남도 한 표입니다. 이거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호남이 없으면 대권 정권 창출 어렵다. 뭐 정권 탈환 어렵다. 영남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선거에서 기적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만들어낸 영남의 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도 있다. 호남뿐이가 뭉쳐야 산다. 제2의 광주. 제2의 광주는 뭡니까? 그러니까 광주와 호남이 그거지 않습니까? 정권을 창출시켜줬었고 그렇게까지 야권에 대한 전폭적 지지,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보내줬던 것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광주가 얼마나 홀대받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예. 그 똑같은 일이 반대로 이제 영남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점에서 진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경계해야 됩니다. 극히 경계해야 돼요. 그렇죠. 상황이죠. 예. 뭉쳐야 산다. 지금 분리가 되면 선거전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등식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쪽 지지자들은 더 바짝 애가 타서 그 호남 쪽에서 좀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기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뭉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합당이란 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선에서 힘을 합치는 그런 구도를 갖다 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있다. 예, 지금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그 대구에서 홍일학 의원을 컷오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상당 부분 TK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TK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꾸 호남에만 눈을 팔지 말고 마음을 주지 말고 이 TK와 PK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렇게 된다면 이게 대선 판국에 가면 훨씬 더 파이가 커지면서 야권의 확장성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호남뿐이가 그래서 뭐 이하 같은 동문이 얘기입니다. 같은 예. 의견이죠. 예. 그래. 그 돌이켜 보면 그 2002년에 노무현의 기적을 경선에서부터 만들어내서 마침내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을 때 이 호남 기반의 영남 후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먹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호남 민심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호남의 전략적 사고를 염두에 두면 사실은 이 호남 입장에서 볼 때 적지나 타지처럼 보이는 영남에서 더 치열하게 한 표라도 더 가져오려고 하는
그래서 대선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좀 천착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다시 5.18 민주화운동에 맞춰서 광주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당대회 8월 말 9월 초로 일단 연기해 놓은 전당대회 때 문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기간을 좀 외국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또는 뭐 외국의 여러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는 식으로 조금 외유를 하면 어떠냐. 이거 뭐 피해 간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떠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총선 후에 호남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당분간 좀 정말 해외라도 나갔다 오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뭔가 국내에서 좀 큰 구상을 그리면서 당분간 언론에 안 나타나는 게 좋겠는지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문재인 전 대표가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대권 주자 지지도 조사를 하면 안철수 대표와 함께 지금은 2위를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도 저녁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어쨌든 야권의 대선 주자로는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처지가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정말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실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라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허허실실 국내에서 국가 비전을 마련한다. 그 얘기부터 좀 들을까요? 네. 해외에 가서 지금 외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외교를 잘하는 대권 후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호남의 문제도 있고 특히 그동안 민주당이 지지를 잘 받지 못했던 PK와 TK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대권 자기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또 국가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마련하면서 국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이 훨씬 표 획득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 의장 싱크탱크 만들듯이 그런 네, 거 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면은 뭡니까? 문재인 이미 대선 주자로서 네. 이미 49%의 지지를 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그림은 저는 상당 부분 이미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전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만찬을 부풀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 출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불러들여서 긴밀하게 라면이라도 라면 같이? 먹자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찬 정치가 아니라 라면 정치를 해야 된다. 당장 낙선하는 사람들 그렇고요. 호남 가는 것도 저는 사실 라면 끓여드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재밌네요. 라면 행보, 만찬 행보가 아니고 허허실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마음을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다시 찬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허허실실이라는 말을 써봤고요. 또 하나는 없는 듯이 행보를 가져가야 네. 정말 존재감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이하동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짧게 하시니까 제가 진행하기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아예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활개치고 다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순간 이 전국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국민의당의 대표로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군부대도 가고 그러더군요. 자, 제안과 조언을 해주십시오. 안철수 대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재선 국회의원한테 제안하고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대권 주자인 안철수 대표한테 조언과 제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제안,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들어주시고요. 정치력을 키워라. 정치력을 키워라. 설명해 주시죠.
네, 역시 대통령은 단순히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제일 부족한 것이 뭐인가? 그러면 지금 재선 의원이 되는 안철수 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치력이다. 그래서 정치력을 좀 키우는. 저거는 누구한테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예, 수많은 이 크고 작은 전투 속에 키워져야 되는 거라서 참 어려운 주문을 하십니다. 정치력을 키워라. 그러나 대통령을 꿈꾼다면 키워야 되는 거라. 집권 가능성을 키워라. 그 지난번에 총선 때 말이죠. 호남에서는 이겼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의 호남 출향민으로부터는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왜 못 얻었느냐? 결국 호남 표가 집결이 되는 거는 집권 가능성이 있어야 모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권 가능성을 키워야 됩니다. 당원 확대. 이름값은 이제 올릴 대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살로 불릴 정도의 것이 필요하겠죠. 국민의당 당원은 아직 많지 않은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으니까. 예, 당 정체성을 확립해. 무슨 어떤 당이냐? 당신 당이 어떤 당이냐? 그냥 틈새 정당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냐? 그거고 그다음에 새 정치가 이제까지 계속 물어왔잖아요. 새 정치가 뭐냐? 여기 답하는 얘기죠. 할 일이 엄청 많네요. 지금 한가하게 돌아다닐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이미 참조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당 대표들은 원구성 협상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뭐 대개 가닥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뭐 이 반전의 묘미도 있고 또 과연 감동을 줄 수 있느냐 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이 문제가 아직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협치의 기반 속에서 한다면 국회의장은 어느 당에 누가,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에 누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사람 이름까지 좀 써주십시오.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설명 듣겠습니다. 열심히들 쓰시는데 역시 서상민 박사가 제일 빠릅니다. 준비된 평론가입니다. 국회의장 서청은 법사위 추미애, 국회의장 문희상, 법사위 권성동. 새누리당의 서청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고 여기는 바뀌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새누리당의 권성동.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정세균, 새누리당의 홍일표가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법사위원장의 여상규 변호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듣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이신지 정치권이 참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담담 타타 오늘을 끝으로 당분간 제가 여러분들 찾아와 있지 못합니다. 오늘 막을 내리겠습니다. 1년여 동안 담담 타타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담담 타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